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애니맘입니다. 만화를 그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는 잊혀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 캔디 이야기를 꺼내어 그려보기 시작했거든요. 만화 카페에 가면 아직도 명작 코너 맨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작품이지요. 누가 다시 찾아볼까 싶은 만화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작품은 1970년대에 TV에서 방영되었고 80년대 재방송 때까지도 큰 흥행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애니메이션 작화가 원화만큼의 감성을 모두 담아내진 못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그려서 알리고 싶었지요. 스토리를 어디까지 전개할지도 고민이 많았어요. 소개 정도만 할까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책이 더 이상 발행되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그려보자는 마음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 좋은 만화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잘 모르다 보니 그 안에 세계관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여자아이들이 보는 만화를 순정 만화, 남자아이들이 보는 만화를 소년 만화 또는 무협 만화라고 나누었어요. 즉, 독자의 성별로 기준을 나누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여성들이 소년 만화를 보고 남성들이 로맨스를 보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보느냐 보다 어떤 이야기냐가 더 중요해졌지요. 그래서 지금은 로맨스, 판타지, 액션, 학원물, 스릴러물처럼 장르 중심으로 구분하지요. 순정 만화란 말 그대로 순수한 감정을 중심으로 한 만화를 뜻해요. 요즘은 웹툰 시대가 되면서 타깃 연령과 장르, 세계관 중심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네요. 세대가 바뀌면서 흐름도 변화하듯이 만화의 시대적 흐름도 매우 흥미로운 것 같지요? 오늘은 캔디 이야기 5번째 에피소드,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캔디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캔디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해준 알버트를 만났지요. 헤어지면서 알버트는 말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편지를 보내줘. 그러면 몰래 만나러 갈게. 남풍이 부는 날 병에 편지를 넣어 강에 띄우면 자신이 찾아오겠다는 그의 말은 캔디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돌아온 캔디는 숲속으로 자신을 찾아 헤매던 안소니를 만나게 됩니다. 걱정이 컸던 안소니는 대체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라고 묻습니다. 캔디가 잠시 깊은 꿈나라에 다녀왔어 라고 농담을 하자 안소니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캔디의 뺨을 때리며 자신이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드러낸 채 돌아서 달려가 버리지요.
캔디는 눈물을 보이며 안소니가 걱정했다는 말에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이후 아치와 스테아를 만나고 그들은 라건가로 돌아가는 캔디를 걱정합니다. 라건가에 도착하자마자 라건 부인은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만 있게 해주겠다. 당장 나가라! 고 말합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마구간으로 돌아온 캔디는 포니의 집 친구 애니가 마구간 기둥에 묶어둔 리본을 발견하게 돼요. 캔디는 애니가 자신을 잊지 않고 이곳까지와 리본을 묶어둔 애니의 마음에 큰 위안을 얻으며 말합니다. 고마워 애니, 너만이라도 행복하게 지내. 그때 아치와 스테아가 선물을 들고 와 캔디를 위로합니다. 캔디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치와 스테아는 안소니와 함께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합니다. 캔디는 자신이 이곳을 떠난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병에 담아 강물에 띄웠어요. 그때 말을 타고 들어온 안소니는 캔디를 보고 함께 말을 타자며 캔디를 태워 그녀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안소니는 에드로이 큰 할머니께 캔디를 부탁하며 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큰 할머니의 단호함에 낙담한 상태였지요. 안소니와 캔디가 함께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발견한 이라이저는 캔디를 하루라도 더 빨리 쫓아내기로 오빠 닐과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큰 할머니의 보석을 마구간에 숨겨두고 캔디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것이에요. 라건 부인은 분노하여 명령합니다. 내일 당장 멕시코로 가는 노동자들과 함께 떠나라. 결국 캔디는 도둑 누명을 쓴 채 머나먼 멕시코로 보내지게 됩니다. 모두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없이 떠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캔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멕시코로 쫓겨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고 해명할 틈도 없이 오해받는 일이 많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끝까지 아니라며 설명하시나요? 어느 정도만 말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시나요? 화를 내며 맞서 싸우시나요? 아니면 조용히 떠나시나요? 저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대가 들을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보통은 사람들은 설명을 듣기보다 단정 짓기를 더 좋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해요. 그렇다면 캔디는 두려운 멕시코로 떠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들어보기로 해요. 캔디의 성장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